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콜레스테롤에 이어서 이 콜레스테롤에 많이 드시는 제품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리고 홍국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을 구매하실 때는 종류가 있어요. 유비퀴논, 유비퀴놀으로 나뉩니다. 코큐텐이라는 건 코엔자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 세포의 안 전자 전달계에 참여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지질성 분자입니다. 동시에 항산화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비퀴논 코큐텐은 산화형 코큐텐인데 예전부터 가장 널리 팔린 전통적인 형태이고요. 체내에 흡수된 후에 인체 내에서 환원이 된 다음에 실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비퀴놀이라고 하는 코큐텐은 인체 내에서 환원이 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이미 환원이 되어 있는 코큐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판매되던 유비퀴논 코큐텐의 형태보다 유비퀴놀의 형태가 생체 이용률 면에 있어서 더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코큐텐으로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했을 때에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줄거나 혈중 코엔자임 Q10이 증가한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논문 자료의 경우에는 코큐텐 성분을 2주간 보충한 결과 LDL 수치가 무려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코호트 연구에서의 식물 스테롤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왁스나 쌀겨 등을 원료로 하는 폴리코사놀이 있고 방금 코큐텐의 효능과 비교된 식물 스테롤, 식물 스타놀이 있는데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한 스테롤이 음식이나 담즙 속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마가린 같은 거나 요구르트, 우유 같은 거에 강화된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피토스테롤이나 피토스타놀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차전자의 껍질인 차전자피,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3 고용량 제제, 황련, 황백 같은 여러 식물에서 추출된 베르베린, 오메가3, 마늘 추출물의 알리신 계열, 녹차 추출물 등 정말 많은 제품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국이라는 게 자연적인 성분으로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자연물 형태의 저용량 스타틴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LDL 수치를 유의하게 낮춰준다는 효과가 보고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제품은 시트리닌이라는 곰팡이 독소 우려가 지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홍국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확 낮아진다, 고지혈증 환자에게 먹여봤더니 효과가 아주 발군이더라, 이런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홍국은 아무렇게나 아무 홍국 제품이나 누구에게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홍국은 쌀의 붉은 누룩균, 홍국균을 발효시켜 만든 붉은색의 쌀인데요. 일반 쌀을 붉은 누룩균으로 30에서 40일 정도간 발효시켜서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건데 이게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곳에서도 음식의 착색이나 오리오리 등으로도 많이 쓰여왔으며 전통의학에서는 혈액순환 촉진, 소화기능 강화 등에도 쓰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국이랑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정확히는 자몽과 같은 감귤류인데요. 감귤류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과일은 자몽, 세비야 오렌지, 포멜로, 일부 라임 등의 품종입니다. 왜 홍국을 먹을 때 자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느냐? 홍국을 먹는다는 건 저용량 로바스타틴 약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자몽에 있는 프라노쿠마린 계열의 성분이
홍국의 모나콜린 K 성분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국을 드셨어요? 그러면 체내에서 모나콜린 K가 HMG-CoA라는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이 모나콜린 K는 CYP3A4라는 효소에 의해 강하게 대사가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몽을 드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 장세포 안에 CYP3A4 대사 효소가 이미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나콜린 K가 CYP3A4 기질이기 때문에 장세포에 들어간 상당량이 바로 여기서 장에서의 1차 통과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간으로 들어간 후에도 간세포의 CYP3A4 효소가 한 번 더 모나콜린 K를 대사합니다. 그래서 경구로 섭취한 모나콜린 K 중에서 실제로 전신 혈액에 도달하는 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자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프라노크마린 성분은 우리 장에 있는 CYP3A4 효소를 억제하는데요. CYP3A4 효소가 이 프라노크마린들을 대사하는 도중에 중간 대사 산물이 단백질에 공유 결합하거나 햄 부분을 손상시켜서 그 효소 자체가 영구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망가진 효소는 새 효소를 새로이 합성할 때까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몽 주스 같은 걸 한 번 마셔도 24에서 7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홍국을 드셨어요? 그럼 이 모나콜린 K 성분이 우리 몸의 장세포, 간세포에 있는 CYP3A4 효소에 의해 대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혈액에 들어가는 양이 원래는 줄어들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몽 같은 프라노크마린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 이 성분이 장세포, 간세포에 있는 CYP3A4 효소들을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홍국에 있는 모나콜린 K 같은 스타틴 계열의 성분을 대사를 못하게 되는 거라서요. 이 연구에 보면 로바스타틴의 최고 농도가 약 12배, AUC 노출량은 약 15배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출량이 1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서 10mg 먹었는데 모나콜린이 120mg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혈액에 체류하는 시간이 그만큼 장기간이 되었다는 뜻이어서 말 그대로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틴 약물을 아주 고용량으로 드시게 되는 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까지 노출이 증가하면서 특히 횡문근육해라는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내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증후군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자몽 주스를 어제 마셨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죠. 72시간 이상까지도 CYP3A4 효소가 억제되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홍국을 드시거나 병원에서 스타틴 약물을 처방받으셨다면 자몽이나 세비야 오렌지 같은 것들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품종은 둘 다 쓴맛이 나는 감귤류인데 말씀드린 프라노크마린이라는 성분이 쓴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린진이나 리모닌 같은 다른 성분에 의해 쓴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쓴맛이 나는 감귤류만 피해서 드시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귤 못 먹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평소에 하셔도 선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많으면 좋지 않은 거라서 꼭 병원약에만 의존하기 싫어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항상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고 특히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성분들이 있다면 병원약 포함해서 간이나 근육에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드시는 분 본인께서 몸 상태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주의하셔야 하고 특히 자몽과 같은 감귤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줄 때 자몽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한국 의료계가. 왜냐하면 빨리빨리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꼭 알고 계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